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우 소장입니다. 청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대빵이라는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대빵에서 얘기하는 우대를 빵빵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우대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간접 광고를 해드리네요. 그 우대가 정말 빵빵한지를 한번 팩트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SWCU라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그 학교가 어디인지 함께 좀 소개하는, 학교를 소개하는 식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 2부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어떤 요즘에 가장 핫한 중개법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기획을 했냐면요. 맘카페라든지 블로그, 각종 카페에서 저희 지역에도 착한 우대빵 같은 중개법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정말 폭리를 취하고 정말 가두리인가요? 가두리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악의 존재로 정말 비춰지고 있고, 우대빵은 정말 허위 매물 한 건도 없이 수수료도 반값으로 해주고 정말 가두리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부동산처럼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우대빵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회 들어와서 보시면 5가지가 되어 있네요. 일단 완벽한 중개사고가 0%다. 저도 사실 중개사고 0%입니다. 중개사가 그렇게 평생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 번째, 집주인 인증 100% 허위 매물이 없다. 저도 허위 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집주인 인증 100% 실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거나 핸드폰 활용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집주인 인증을 하더라도 인증을 못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 인증 100%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2억 중개법인. 여러분, 법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보증보험 1억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법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억을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더 우대를 해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가 이게 뭔가 요즘에 문제가 돼서 공중파도 타고 그러면서 우대빵은 정말 착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좀 포장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가두리하지 않은 부동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아파트는 우대빵 앱을 만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이 중개법인이 곳곳에 그 사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사업이 급성장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우대빵 중개수수료, 반값 중개수수료라고 하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대빵 중개법인이 여러분들이 TV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로 상대하는 중개대상물은 무엇인가요? 원룸, 투룸인가요? 아니면 상가인가요? 이분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은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본사가 있는 곳은 바로 강서구고요. 강서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중개법인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9억이 넘어갔습니다. 제 친구 변호사를 엊그제 만났는데 부동산 관련된 소송 중에 중개수수료 분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과거에는 매매의 경우 그렇습니다. 9억 초과하는 매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율에 대한 협의 구간이 없었어요. 상한 요율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0.5다. 그러면 0.5 안에서 일부 좀 저렴하게 좀 깎아줄 사람은 깎아주고 조정을 하면 됐는데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 강서구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아파트가 9억을 초과할 것입니다.
보세요. 50% 중개수수료 할인 말은 좋습니다. 근데 뭘 기준으로 50% 할인을 해주냐면 현행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50%를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서 약간의 과대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강동구에서 매매를 성사시켰다고 하겠습니다. 9억 초과 물건을 매매를 성사시켰습니다. 어떤 고객이 0.9% 수수료를 다 줍니까? 0.9%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계약건을, 물건을 이렇게 해서 성사를 시켜주거나 굉장히 사자마자 계약하자마자 잔금까지 굉장히 돈이 많이 금액이 올랐거나 그러면 그 정도를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강동구만 중개를 했던 것이 아니고 고객 중에서는 서초구에 사는 고객도 있었고 강남구에 사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0.9를 다 받는 경우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지만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0.9를 다 받는 경우는 1%도 안 될 것입니다. 통상 0.5에서 0.7 사이에서 최종 중개 수수료를 조정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대방에서는 상한요율 기준으로 0.9를 기준으로 50% 할인해주면 0.45가 되겠죠. 통상적인 일선에서 받는 수수료율과 크게 차이가 지지 않습니다. 0.5를 받으면 정말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0.6이나 0.7을 받아도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반값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0.9를 풀로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러니까 저희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적어도 20%, 30%, 40%를 할인해 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그 점을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두리하지 않는 부동산 이 표현이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생소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있는 강동구에서도 한 65명 정도의 70명대의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그 친목 모임을 하는 것은 1년에 비수기 때 2번 정도 야유회를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친목을 다지고 합니다. 바람도 쐬러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세금도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서 발제자가 정보도 주고 그 다음에 중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이럴 땐 이렇게 극복을 하면 된다라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친목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단톡방에서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 이런 가격을 제안하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가두리라는 표현이 부동산 가두리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신문에 여러 번 나올 정도로 뭔가 문제가 됐던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소수라는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실거래가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6억 5천에 실거래가 되어 있는 물건을 어느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집은 올수리를 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8억에 내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6억 5천이 엊그제 거래된 가격인데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하니까 7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7억 5천 사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사모님께서 인상을 쓰시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 보니까 제 주변의 많은 부동산에 그 물건이 8억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죠. 고객들이 팔고자 하는 가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는 않지만 일단은 고객들의 니즈를 수긍을 해주고 그것을 광고로 올려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콜이 한 건도 뜨지 않으면 그 가격이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8억에 올렸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 사모님께 말할 수 있었겠죠. 사모님 연락이 오지 않으니 한 3천 정도 낮추시고, 그게 또 연락이 오지 않으면 뭐 7억 5천으로 낮추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결코 부동산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실거래가라는 기준선이 있는데 실거래가보다 낮춘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개사들이 서로 입을 맞춰서 가격을 조정한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일부 단지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3년 동안 부동산 친목 모임에서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저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부동산을 일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감히 손님이 주는 가격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다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물 자체를 그렇게 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블로그를 통해서 우대방 중개법인의 여러 가지 우대사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처럼 일선 중개업소와 큰 차별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그 행위, 가두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굉장히 소수라는 겁니다. 저희가 매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거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9억을 초과한, 중위가격이 이미 9억을 초과해서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협의 구간이기 때문에 일선 중개업소에도 0.9%를 다 받는 경우는 최 5%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대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0.45라는 중개수수료와 저희가 일선에서 받는 0.5에서 0.7 통상 받는 그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일선에서도 20%에서 40% 이상 할인을 해주는 형국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